오늘 안녕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의 변동성, 물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오른 거 다 까먹고 내려오니까 참 허탈하기 그지없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 10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12,000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대폭 하회. 예상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만 5천 개. 엊그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동시장 강력하다라면서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에 상반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 때문에 동남부 지역의 고용을 축소시킨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어제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럴 거면은 예상치를 낮췄어야죠.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중구난방 괴랄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은 하락, 달러도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만 나홀로 계속 하락. 자, 물론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원래 조정 나올 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리테스트였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반등하는 도중에 소위 말해서 개뚜드러 맞는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9,468달러, 이더리움은 2,510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물론 변동성이 커진 만큼 지금부터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확실한 방향은 대선 후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폴리마켓 데이터를 따랐을 때는 트럼프가 완전히 우세한 것처럼 보여줬었으나 크립토코안트의 주경 대표 실제 지지율은 박빙이 아니겠느냐. 선거는 배팅 규모가 아닌 득표수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이 된다. 실제로는 50.4% 대 49.5%로 트럼프가 아주 미세하게 앞선 상황이 아니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어가지고 어제 나왔었던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조정 및 하락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측에서 예측하기를 트럼프의 승리 예상 확률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한 블룸버그도 역시 트럼프와 해리스 승리 예상 확률은 박빙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의 승리 예상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단타자들,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155일 미만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코인 54,352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해당 차익 실현 때문에 비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전고를 뚫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새를 못 참고 던지는 단타자들.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어제 이래저래 유출이 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블랙락 쪽에서 3억 1,900만 달러가 유입되게 되면서 어제 현물 ETF는 순유입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비트가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 상에서도 유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부분이지만 엄청나게 성공을 현재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10개월 만에 금 ETF 규모의 50%를 따라잡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1년 정도만 지금과 같은 유입세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 금 ETF를 어렵지 않게 제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코안트의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으나 만약에 유입이 어느 시점부터 둔화될 경우 어제 일단 둔화되기 시작했었는데 계속해서 둔화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ETF의 자금 흐름과 코인베이스의 달러 유동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 선거 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이라도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볼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 특히 투자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그냥 다 팔고 해외로 나갈 것 같습니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이유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 기사에서 종종 이름이 다뤄지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얼마 전에 에이다 상승을 예측을 했었고 에이다가 좀 쏠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자빠지면서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맞춘 것 같긴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지지만 지켜줄 수 있다라면은 78,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69,000달러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유명 거시기 경제 전문가 및 트레이더, 이름은 헨릭 제베르그라고 하는데요.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 축적 단계를 거쳐서 전고를 경신, 그 다음에는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3개월 내에 123,000달러를 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가지야 비트코인. 이어서 우주 AI 분석가 어제 조정 이후에 비트가 전고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꼬꾸라진 자리, 이 자리가 저항이라서 이것만 뚫을 수 있다라면은 전고갱신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말맹이가 없는 비트코인,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비트가 지지 구간에서 간당간당하게 견뎌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분석가 아논 트레이더는 이야기를 전고를 눈앞에 두고 이런 식의 움직임 좋지 않아 보인다. 만약에 비트가 65,000달러 아래까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가짜 상승이 되는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가짜 상승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어제 월봉 마감은 괜찮게 해준 비트코인 7만 달러 위에서 일단 마감을 해줬는데요. 저항을 뚫고 마감을 하긴 했었으나 위에 저항에 막혀가지고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계속 말해봐야 입 아프지만은 역시 대선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와리가리를 칠지언정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꾀꾀 오리 선생. 비트코인이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저항 뚫고 올라왔을 때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그 아래로 밀려 내려왔다. 만약에 주봉 마감을 이 저항 아래에서 하게 된다면은 해당 저항 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숨막히는 비트코인 접전. 근데 뭐 솔직히 비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트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너무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일단 자금이 좀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 1367만 달러. 이 중에 블랙락에서만 무려 5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하락 패턴 가시와 추가 하락 가능성 제기를 누가 했습니까? 언제나 이더리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피터 브렌트가 했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이더리움 차트가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하락 목표가 1551달러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62%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는 매수 신호가 없다라고 비꼬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이더리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내년까지 10,000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1551달러까지 떨어지려면은 이더리움이 혼자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비트가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이더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터 브렌트의 말이 현실이 되려면은 비트도 떡락을 해야만 됩니다. 이어서는 알트스트릿 배치 분석가 이더리움 CME 차트를 보면서 일본 기준으로다가 여기 갭이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이거 못 메꾸면은 내가 계정을 삭제하겠다라면서 스스로 계정 삭제빵을 걸었습니다. 자, 과연 11월 말까지 이더리움은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람의 계정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아베인데 지금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죠. 비트가 앞을 막고 있다. 과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가 횡보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인데 주말 동안의 비트의 움직임은 어찌 될까요? 다음으로는 제타 체인 메인넷이 4시간 동안 정지가 되면서 블록 생성이 중단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제타 체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우유에 타먹는 초콜릿 제타가 생각이 나는데 뭔 개소리인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계에 땡기나 봅니다. 이어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앱토스의 테더 지갑을 SKT 지갑에 통합시키면서 그들의 고객 3천만 명에게 스테이블코인 액세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는 이뮤터블 X. SEC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SEC가 이뮤터블 X 2021년도 판매건에 관련해가지고 불법적인 증권을 판매했다라면서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웰스 노티스에도 단순한 법정 조항만 있을 뿐 의미 없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해당 소식 나오니까 이뮤터블 X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쭉 빠지죠. 저도 이뮤터블 X 좀 소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게리 겐세이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리 겐세이가 너무너무 얄미운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가 갈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통 자산시장의 큰 손은 50대, 60대인데 이들이 코인에도 굉장히 큰 자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코인 투자자 3분의 2가량은 50만원 미만을 들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추세를 봤을 때 1억 이상을 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8만 1000명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다가 10만 4천명으로 29.8% 증가, 무려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기간 2,500명에서 3,500명으로 40%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대를 따져봤을 때 30대와 40대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과 주택 구입 등등으로 돈이 없죠.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20대는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시드머니가 약한데 이에 비해서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본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처럼 암호화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투자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오죠. 자, 일단 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초콜릿 하나씩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가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초콜릿 우유 한 잔 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